매년 2월 첫째 주 일요일을 미국에서는 슈퍼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날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리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4대 스포츠 리그라고 불리우는 야구의 MLB, 농구의 NBA, 아이스하키의 NHL, 그리고 미식축구의 NFL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NFL의 인기는 모든 프로스포츠 리그 중 가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축구와 농구 등 다른 스포츠들의 인기도가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NFL과 비교될 만한 프로리그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리그를 묻는 질문에 NFL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37%로 나타나 2위로 11%를 기록한 NBA를 3배 이상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매년 2월 첫째 주 일요일은 NFL의 결승전인 슈퍼볼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현지 시각 2월 7일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홈구장인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 간의 2021년 슈퍼볼 55가 개최되었습니다. 슈퍼볼은 매년 천문학적인 기록을 쏟아내는 스포츠 이벤트로 유명합니다. 이번 슈퍼볼 55 역시 다양한 볼거리와 스토리로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요. 어떠한 기록들이 슈퍼볼을 더욱 풍성하게 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볼 55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심판이 경기에 배정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세라 토머스로 NFL 사무국은 1월 20일 선심 가운데 한 명인 다운 저지로 토머스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는 NCAA 미식축구의 최초의 여성 심판, 2015년 NFL 최초의 여성 심판이 된 데 이어서 2021년에는 슈퍼볼 최초의 여성 심판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많은 스포츠 리그에서 여성 심판들이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등을 불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들이 앞으로 더욱 많은 스포츠 무대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톰 브래디는 선수로 생활하는 21년 동안 10회의 슈퍼볼에 진출하며 무려 7번의 우승과 5번의 슈퍼볼 MVP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톰 브래디가 얻은 기록들이 참 많은데요. 양 컨퍼런스에서 슈퍼볼 MVP를 차지한 최초의 선수, 슈퍼볼 홈 경기에서 MVP를 차지한 최초의 선수,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3디케이드에서 슈퍼볼 MVP를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통산 7번째 우승 반지를 끼우며 개인이 NFL 팀들의 우승 횟수보다 더욱 많은 우승 횟수를 차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스포츠의 격언이 있는데 톰 브레이디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팀의 에이스이자 쿼터백인 톰 브레이디와 패트릭 마홈스의 나이 차이는 무려 18살입니다. 톰 브레이디가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하던 당시 패트릭 마홈스는 아직 9살의 꼬꼬마 나이였지만 지역신문에 승패를 예측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 재밌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톰 브레이디와 패트릭 마홈스가 슈퍼볼 무대에서 만나는 것은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슈퍼볼 54에서는 마홈스가 우승을 했지만 이번 슈퍼볼 55에서는 브래디가 마홈스의 연속 우승을 저지하며 마홈스의 리그 최고의 쿼터백 되간식은 다시금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슈퍼볼의 시청률은 매년 약 40%에 이릅니다.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이 시청하며 시청자가 1억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인 CBS는 슈퍼볼 55는 미국에서 41.6%의 가구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한 약 9,991만 명의 시청자가 슈퍼볼 게임을 시청하였다는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슈퍼볼이 펼쳐지는 당일 섭취하는 칼로리는 1만 800칼로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기준 하루 권장 칼로리가 2,700칼로리임을 감안하면 4배에 다다르는 수치입니다. 특히나 맥주의 소비량이 90%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윙과 피자를 가장 선호하며 나초, 딥, 칠리, 바베큐 등을 안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22일 슈퍼볼의 관중 입장이 확정되며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사태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펼쳐지는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의 관중석의 3분의 1 수준인 22,000명의 관객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그중 7,500장은 코로나 의료진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어있는 관중석 3만여 석을
입간판을 활용해 채우기로 NFL 사무국은 정했습니다. 100달러와 함께 본인의 사진이나 본인 지역에서 고생하는 코로나 의료진의 사진을 보내면 입간판을 관중석에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추후 모인 금액은 코로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NFL은 항상 일요일에 펼쳐집니다. 슈퍼볼이 펼쳐진 다음날은 슈퍼볼 먼데이라고 칭하며 늦은 시간까지 폭식과 음주를 즐긴 약 1720만 명의 직장인들이 월요일날 휴가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슈퍼볼은 매년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으로 유명합니다. 2021년 슈퍼볼의 광고 단가는 30초에 550만 달러, 한화로 61억 8,200만 원에 산정되었습니다. 슈퍼볼 단골 광고주였던 버드와이저, 코카콜라, 펩시,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버드와이저는 37년만, 코카콜라와 펩시는 20년만, 현대차는 13년 만에 NFL 광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 특수를 누린 비대면 전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치킨을 드실 때 어느 부위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다리 부분을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닭 날개 부분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전미 가금협회는 슈퍼볼이 끼어있는 주말에 미국에서만 무려 14억 개의 닭 날개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최대 규모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닭 날개 소비량이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슈퍼볼에는 하프타임 쇼가 존재합니다. 이 쿼터가 끝난 후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15분 정도의 무대를 꾸미게 되며 이 하프타임 쇼는 슈퍼볼의 결과만큼이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2018년 저스틴 팀버레이크, 2019년 마룬5, 2020년 샤키라와 제니퍼 로페즈에 이어 2021년에는 더 위켄드가 하프타임 쇼를 꾸몄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켄드는 본인의 앨범 투어 홍보를 위하여 합의 78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켄드의 하프타임 쇼가 끝난 후 스트리밍이 41%가 증가하였다고 하니 왜 슈퍼볼이 최고의 인기 가수로 하프타임 쇼를 꾸미는지, 위켄드가 어마어마한 사비를 투자했는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2007년 슈퍼볼 40일 당일 미국인들이 지출한 돈이 총 87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그 규모가 늘어나 2011년 슈퍼볼 45때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더니 2016년 슈퍼볼 50에서는 155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9년에는 슈퍼볼 55에서 148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이번 슈퍼볼 55에서도 약 140에서 15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슈퍼볼 기간에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슈퍼볼 대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내년 슈퍼볼 56에서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NFL에서 한국인 선수인 구영애 선수가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을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구영애 선수 먼저 찾아보고 응원해보는 것도 NFL을 새로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